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부경입니다. 정부가 전국에 주택 8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이사 대책을 발표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투기 의심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신도시 후보지 발표를 미뤘고요. 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늦어지는 점도 어려움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텐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1부 한번 볼까요? 가실 지역 두 지역입니다. 먼저 2030 서울 플랜 핵심 지역 영등포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평동 유가에서 투룸 오피스텔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동부권의 핫플레이스 도봉구 창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3룸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저희 오늘 1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저희 오늘 두 지역 1부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가실 곳은 영등포구입니다. 양평동 유가로 갈게요.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9호선 선유도역 이용하시는데 걸어서 5분이면 됩니다. 시세가 3억 4,500에서 3억 6,500.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눌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성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덥습니다. 너무나 덥죠, 날씨가. 여름이 갑자기 확 왔어요. 시원한 좀 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뭐 주말에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날씨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시장에 5월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5월 달을 넘어가고 있는데 5월 이제 6월 달이 좀 기다리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6월 달이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보유세들, 뭐 재산세랄지 뭐 종부세의 기점이 되는 6월 1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6월 1일이 지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또 현재 뭐 시장에 뭐 안팎에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보유세나 세금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조세의 부담 자체가 이 주택 시장에 즉각적으로 또 적용이 되는 것들, 또 공시지가가 발표됐던 것들이 이제는 주택 시장에 고스란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단계 한층 더 오른 가격으로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은 상당히 불가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또 그러한 여건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경제적인 상황들, 뭐 인플레이션이랄지 또 우리의 임금이 상승되고 뭐 건축비가 올라가고 또 이런 물가들, 원자재 가격들 지금 뭐 안 오르는 게 없듯이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문제 자체도 이런 자산 시장에 더욱더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자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나올 것들, 앞으로 양도세랄지 뭐 종부세랄지 이런 것들이 시장 상황에 지나게 되면서 이제는 결과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그런 상황들 또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굉장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이런 또 영등포 지역부터 먼저 볼 텐데 영등포 지역 굉장히 또 많이 유망한 지역이죠. 3도심의 또 하나이고 영등포 자체가 이번에 여의도랄지 또 목동이랄지 이런 재건축과 개발들의 이슈 때문에 새롭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게 됐죠. 바로 이 영등포의 양 옆에 있는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등포구는 반사 이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계속적으로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는 더욱더 주변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욱더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체크 포인트들 또 입지의 여건을 한번 꼼꼼히 입지를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유가죠. 양평동 유가 현재 이 지역은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요. 황금도선이죠. 서울의 9호선은 황금도선으로 익히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또 한강변을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황금도선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고 그 도보 약 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초역세권에 위치해져 있는 입지를 상당히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면적 자체가 이제 전용 면적이 한 30제곱이 안 되기 때문에 실평수는 대략적으로 한 10평에서 한 14평 정도 사이에 많은 이러한 구조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자체가 현재 3억 4,500에서 3억 6,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가격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볼 수 있고요. 이 지역도 역시 이러한 전세의 이런 가격 자체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또 예사롭지 않죠. 앞으로 또 6월 1일이 지나게 되면은 세금의 부담 때문에 이런 조세의 정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전세 시장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뭐 반전세랄지 요즘에 시장에 월세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실 텐데, 전세 구하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전세가의 상승은 지속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이 지역 자체도 현재 흡수되고 있는 전세가를 생각하신다면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평동 유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에 뭐 직장군들 없으면 안 되겠죠. 직장군들이 워낙에 많아요. 이 지역 자체가 주변에 뭐 지식산업센터랄지 또 여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수많은 직장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체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잘 해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이 지역이 1, 2인 가구가 밀집이 이 지역 1, 2인 가구가 최상위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소형 주택의 인기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또 황금 노선인 1, 2, 5, 9호선들 2호선과 뭐 9호선 5호선 이러한 네 가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많은 이런 지하철 노선을 통해서 또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직주 근접성의 이런 장점들까지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죠. 또 주변에 여의도의 마스터 플랜이랄지 또 2030의 2030 플랜의 3도심의 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로 인해서 영등포랄지 여의도랄지 주변에 여의도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고, 좌측에 있는 목동 자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시가지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껴있는 영등포의 입지는 상당히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서울시 2030 플랜, 이제는 뭐 2040 플랜까지도 조만간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2040 플랜이 나오게 되면은 영등포의 또 개발의 방향성 상당히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고, 뭐 도심권이나 강남권도 함께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미 영등포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들도 상당히 다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자체가 이제 20년도 작년 기준이죠. 1인 가구의 비중이 32.6%, 이제 3분의 1 수준을 넘어섰어. 이것이 이제 1인 가구, 즉 이전 싱글 세대들 자체가 전국에 900만 명이 넘었을 만큼 향후 앞으로는 1000만 명이 넘는 이런 싱글 세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많은 이런 소형 주택들, 주거 위의 부담으로 인해서 소형 주택에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주거의 트렌드가 변화한다는 것을 또 감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고, 또 그중에 영등포구가 1, 2인 가구가 최상위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러한 니즈를 상당히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주택의 희소성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양평동 유가는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시원하죠. 입지 자체가 또 시원한 한강이 보이고, 또 공원들, 그리고 양재천변, 천변과 또 한강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또 공원이랄지 이런 천변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 이런 천변과 한강변의 프리미엄까지도 상당히 그 입지를 상당히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이 지역에서는 또 한강이 보이는 뷰랄지 또 안양천의 뷰가 상당히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뷰적인 프리미엄까지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을 뿐더러 또 지하철 역세권 자체가 선효도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호선의 선효도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의 이런 황금 노선 근처에 초역세권에 입지해 있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좌측에는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이 한참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지정이 되게 됐고, 자, 우측에는 이제 여의도가 보이죠. 여의도 자체가 거의 60만 이상의 이런 직장인들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고, 그 사이에 껴있는 이러한 영등포의 입지 자체가 앞으로 그로 해당되는 반사 이익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입지에 있는 것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입지의 주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동성이 상당히 또 중요해요. 영등포구 자체, 당산동 자체가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죠. 한강변을
끼고 있는 입지는 상당히 이동성이 대부분 다 편리할 수밖에 없겠죠. 주변에 간선도로랄지 뭐 올림픽대로, 뭐 강변북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자차를 이용해서도 이동성을 확보를 해주고 있고, 주변에 다양한 지하철의 노선들도 상당히 이동성을 잘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좌측에 마곡이나 또 아래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나 아래쪽에 쥐벨리랄지 다리 건너 위에 있는 상암 DMC의 업무 단지들, 그리고 용산과 공덕의 업무 타운들까지 근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통팔달 어디로 상당히 이동하던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동의 편리성이 얼마나 편리한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하는 그런 목적성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영등포 뉴타운의 개발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등포 뉴타운 자체가 이제 영등포의 개발의 시작을 또 알리게 된 그러한 대규모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들, 너무나도 노후된 이미지가 워낙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새로운 뉴타운의 주거지가 형성이 되면서 주변에 이런 환경들이 깨끗해지고 뭐 깔끔해지고 공원들이 생겨나고 도로가 넓어지고 이런 여건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될 수 있는 또 영등포 뉴타운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러한 뉴타운 자체의 이런 지가 자체가 이 지역의 또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적인 가격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등포 이런 도로들도 상당히 많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이미 재물포길 지화 사업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이제 상부 구간이 남았죠. 하부 지하 구간은 완성이 돼서 개통이 됐습니다. 상당히 이동에 빠른 그런 장점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위쪽에 이렇게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향후 차차 개발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죠. 또 아래쪽에는 이게 서부간선도로 지화 사업이 또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서부간선도로와 또 제물포길 지화도로 이것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이 지역에 많은 이러한 교통의 혼잡이 예상됐던 것들이 또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위쪽에는 또 월드컵 대교의 개통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교통의 분산을 통해서 앞으로 이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도로의 개발까지도 꾸준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 자체 또 신안산선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역철도망이죠. 경기도와 또 수도권과 또 서울권을 연결하는 이런 광역철도들이 또 새롭게 개통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의도권과 영등포권역과 아래 안산 지역까지 상당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또 이런 유동인구의 증가랄지 이동성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신안산선의 개통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또 GTX는 없으면 안 되겠죠.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GTX 안 들어오면 안 되겠죠. 자, 여의도와 이제 신도림 쪽에 이제는 GTX B 노선이 새롭게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신림선이죠. 신림선 자체도 새로운 연결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아래쪽과 위쪽에 상당히 역사가 없었던 지역들 위주로서의 새로운 역사가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교통들의 최종 행선지가 어딘지 봐야 됩니다. 이러한 교통들의 최종 행선지 자체가 바로 여의도와 영등포 쪽을 향해 있다는 것을 또 입지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자, 여의도에는 이제 현재 스카이라인들이 하나둘씩 이제 완성이 되고 있죠. 파크원의 개통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이랄지 페어먼트 호텔이나 이곳에 많은 스카이라인들이 새로운 업무 지역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일자리 창출이랄지 또 MBC 옛 사업 부지에도 대형 초고층 이런 스카이 빌딩들과 또 업무 시설과 주택 시설이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이 지역의 여의도의 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이러한 고층 빌딩들의 많은 업무지구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일자리와 또 그것에 인해서 경제성 창출 효과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이죠. 영등포 투룸의 오피스텔이고요. 이 지역은 오피스텔의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시세가 현재 3억 4,500에서 3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고 전세 시세가 날로 올라가고 있는 게 상당히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걸 통해서 실투자하실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보실 때는 500만 원 정도에서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에게는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의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형을 볼 수 있는 또 영등포구 양평동 유가의 투룸의 오피스텔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 정보까지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다음 지역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봉구 창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부권의 핫플이잖아요. 3룸 도시형 생활주택 1호선, 4호선 환승하는 창동역과는 걸어서 한 8분 정도 거리고요. 시세가 4억 2천에서 4억 2,500대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동역 중심으로 호재 많아서 이 지역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동부권의 내용을 있어서 또 창동 지역은 이제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언론이랄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창동 지역의 이런 개발 소식들이 현재 뭐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앞으로 완성 단계가 가장 빠르게 다가올 부분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많은 그런 장점적인 요소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도봉구 창동입니다. 현재 이 지역 자체가 1호선, 4호선 현재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죠. 1호선과 4호선 거기에 우리는 또 GTX가 새롭게 들어오게 됩니다. GTX 신호선과 KTX가 새롭게 연장 사업으로 인해서 KTX의 또 연결 자체가 서울역에서 창동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총 4개의 역사가 들어오는 대형 역사로 변하는 창동역 주변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이 지역 자체가 수요 자체가 이러한 뭐 1.5룸이나 뭐 2룸이나 이런 소형 주택들보다도 오히려 주변에 뭐 학군이랄지 뭐 학원가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3룸의 중대형의 평수들이 상당히 수요층이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적 자체가 전용이 한 40제곱미터 정도 되고 실평수 자체는 24평형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평형의 이런 넓은 평수를 제공해주고 있고 각 층에 뭐 한 세대밖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시세 자체가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에 형성이 돼 있고 이 지역도 전세가 자체가 상당히 전세 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 자체가 이제 3억대 중후반에 이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투자하실 경우에는 4,500에서 한 5,5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도 서울 2030 플랜 세공 3도심 외에 또 7광역 중심지가 있는데 그곳에 또 한 곳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죠. 그로 인해서 이러한 기본 계획에 의해서 또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하나씩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한 7광역 중심지에 입지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일자리 위주의 개발로 인해서 이 지역에 또 많은 변모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상당히 형성이 잘 되어져 있어요. 주변에 뭐 학군들도 많이 뛰어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뭐 백화점이나 뭐 주변에 병원들 그것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형성들 자체가 인프라가 형성이 워낙 잘 되어져 있으니까 도봉구 자체에 꾸준한 인구가 상당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독특한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 자체가 증가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구 자체가 또 수요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풍부한 개발 호재도 없으면 안 돼요. 개발 호재 없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얼마나 큰 규모의 개발 소식을 갖고 있는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들이고 창동과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의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8만여 명의 일자리에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과 또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GTX 신호선에 확장이 된 창동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은 일단 80년대, 90년대 많은 주거지에 많은 주택, 서울시에서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주택 위주로서의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지역 자체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죠. 왜냐? 그러한 그 공약 자체가 그러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서울시는 이 지역을 균형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했던 것들을 이제 일자리 위주로서의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올해 21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인데 상당히 서울 외곽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오름폭을 보여준 것을 보여주고 있고 도봉구 자체가 이제 순위 5위를 기록할 만큼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게 특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만큼 이런 주거비의 이런 부담 때문에 서울 외곽 지역이랄지 또 경기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동으로 인해서 실수요랄지 투자랄지 그런 것들이 외곽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의 상승까지 보여주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창동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습니다. 145호선과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앞으로 KTX랄지 또 GTX 노선 자체가 GTX 신호선 자체가 이곳에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역사 자체가 앞으로 대형화될 수밖에 없겠죠.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이러한 4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형 이런 역세권으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가 상당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노원역이 끼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런 강남권의 연결성이랄지 또 가운데에 흐르는 동부간선도로의 지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결국에는 아래쪽 강남권 간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지역적인 특색을 상당히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빗금친 지역에 많은 유효 부지들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2030 계획을 통해서 이 빗금친 구역 안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앞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지역 안에는 이제 300여 개의 기업이랄지 13,000여 개의 일자리 또 그것에 또 8만여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상당히 제공이 되고 있고 그런 계획들로 인해서 서울 아레나랄지 창동 아우르레나 이곳에 많은 복합 문화 시설들 이렇게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서울 아레나 센터예요. 이 지역은 이 시설 자체가 이제 공연장이죠, 공연장이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2만여 석 규모의 입지에 있을 뿐더러 또 이곳에 앞으로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코로나19가 지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K-팝이랄지 이런 공연들이 연 90회 이상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곳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서 또 주변에 많은 상인들도 같이 경제적인 창출 효과랄지 또 이 지역의 음악과 이런 문화의 도시로서의 이미지 변신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진행 중이고 23년도 완성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죠. 그 아래로는 이런 창업문화산업단지가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지역 자체도 역시 일자리 위주의 많은 300여 개의 문화기업과 2,500명의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그곳이 또 새롭게 건축이 되고 있고 49층 규모로 지어지다 보니까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아름다운 미관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지역 안에서도 또 많은 이런 랜드마크성의 건물의 역할을 상당히 충실히 잘 해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창동 지역 자체가 음악과 산업,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이러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성을 갖고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중심에 또 그런 창동과 노원역 사이에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우측에는 이제 중랑천을 따라서 건너편에 이제 도봉문어 시험장 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창동의 지하철 차량 기지가 이전을 했고 앞으로 이 많은 넓은 유휴 부지를 통해서 서울시는 또 새롭게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곳에 또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고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새로운 소식이 새롭게 앞으로 들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기대해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GTX 신호선이죠. 신호선 위쪽에 보시면 이제 창동역이 바로 들어오게 돼요. 창동역이 그 사이에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GTX 노선도 이곳에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이고 또 KTX의 연장 사업이 되다 보니까 서울역에서 창동까지 연결되는 KTX 노선도 연장이 되고 이곳에는 이제 KTX와 GTX 지하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역사권으로 변한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측에 동부간선도로 지화 사업이 기다리고 있죠. 동부간선도로 지화 사업도 이제 일부 구간은 개통을 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죠. 결국에는 이런 수변공원이 더욱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교통의 개선이랄지 또 우리가 거주하신 분들의 많은 이런 여가 생활을 위해서 수변공원과 또 환경적인 부분들 교통의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지화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의 많은 개발을 통해서 결국에는 강남권 간의 연결성 강남권에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의 장점들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격이 한번 볼게요. 가격 중요합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현재 뭐 24평형대의 3룸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가격 자체가 4억 2천에서 4억 2천 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 지역도 이제 전세를 찾는 수요들 또
흡수가 되고 있는 모습들, 시장에서는 이런 전세가의 흡수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곧 있으면 또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러한 흡수들 상당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억 7천에서 3억 7천5백만 원에 현재 흡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500에서 5,500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의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의 수익형을 상당히 볼 수 있는 또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그런 가격들까지 말씀드리면서 도봉구 창동의 3룸 도시형 생활주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권의 핫플레이스 창동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무료 세미나 안내 좀 드리면서 1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변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그 해답을 알려주는 자리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됩니다. 주중이 편하신지 주말이 편하신지 여러분 스케줄 잘 보시고요.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랄게요. 자, 세미나 관련해서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27분 39초 됐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나 문자 아래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두 곳을 가실 건데 제가 지역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자, 먼저 만나보실 곳은요. 직주 근접, 거주 만족도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서초구 양재동 기다리고 있고요. 투룸 다세대 만나보실 겁니다. 이어서는 마포 망원동 얘기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중심으로 지역 설명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실 곳은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출발을 해볼까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3호선 신분당선 환승하는 양재역과는 걸어서 한 7분 정도 거리, 투룸 시세가 4억 7,500에서 4억 9,500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눌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미희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요. 서초구 내에서도 좀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일자리가 많으면서도 녹지 공간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주 환경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지금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과 신분당선이 동시에 지나가고 있는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 강남권 내에서도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해 있지만 앞으로 여기에 GTX-C 노선까지 들어서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역이 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유형은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세는 5억 원이 채 되지 않은 4억 7,500에서 4억 9,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평수는 한 13평, 14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약 2,500에서 3천만 원으로 강남권 내에서도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지역은 이제 천을 끼고 있죠. 양재천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주변의 강남인 만큼 다양하고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높은 거주 선호도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강남권인 만큼 주변에 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또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직주 근접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또 바로 경부고속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지하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서초대로 내에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이러한 강남역 인근에 또 수많은 업무타운이 또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양재동의 지역적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잡혀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훌륭합니다. 자, 현재의 가치는 어떤지 입지 여건 지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강남 4구 내에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양재역을 한번 지도를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3호선하고 신분당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신분당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정거장만 신분당선을 이용하시면 바로 또 강남역이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양재역 아래쪽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재동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제 양재천이 바로 내 집 근처 도보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양재천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책이나 여가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또 양재천을 따라서 또 카페거리, 뭐 맛집 이런 것들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젊은 층들이 서초구 내에서도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또 양재동이 되겠고요. 또 경부고속도로가 굉장히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서의 또 진출입, 아래쪽으로의 진출입이 또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교통편이 좋다 보니까 이제 뭐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큰 마트들이 이제 양재동 아래쪽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인근에 뭐 공원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오른쪽에 도곡 대치동 학원가라든지 개포동 재건축 이슈라든지 강남은 여전히 호재들이 잠재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가격적인 방어들이 잘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서초구 내에서도 이 양재동 지역이 아무래도 좀 저평가받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눈여겨보시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재동 바로 인근에 양재 R&D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고소득 연구원들의 직장인들 수요 자체들이 일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위쪽으로는 역삼동의 테헤란로 뿐만 아니라 또 의료관광 산업벨트라든지 아니면은 옛 정보사 부지에 앞으로 또 수많은 또 일자리 타운이 또 형성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는 삼성동의 국제기록 복합 개발지구 의 접근성이 앞으로 더욱더 좋아지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임차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변의 분위기, 입지, 여건 살펴봤고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한번 볼게요. 어떤 개발 계획들 또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네, 주변에 여전히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양재동 인근의 R&D 연구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이곳 자체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 많은 일자리들을 형성하겠다라는 개발 계획 하에 지금도 수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서는 곳이 바로 이제 양재 R&D 특구가 되겠는데요.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역 인근에도요,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부지를 이제는 거대한 업무타운이 또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인근의 삼성타운과 연계를 해서 내 집 근처에 한 정거장입니다. 바로 이제 도보로도 충분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바로 또 인근에 또 수많은 또 업무타운이 또 형성이 된다라는 점. 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안에 따라서 서초역에서 교대역 그리고 강남역까지 이 지역의 규제를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좀 낮았던 건물들을 허물고 좀 높게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역시나 또 일자리들이 또 탄생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지역은 앞으로 이제 상업이라든지 업무, 쇼핑 시설을 늘려서 더욱더 인프라 자체들이 더욱더 좋아지게 구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GTX C 노선, A 노선 다음으로 또 지금 C 노선이 또 각광을 받고 있죠. 지금 올해 말이면 좀 빠르게 좀 착공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양재를 거쳐 삼성까지 GTX C 노선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쪽 강북까지의 이제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양지에서 삼성까지 단 한 정거장이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굉장히 큰 양재동의 호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신분당선 빨리 개통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1단계 신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내년이면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후에 또 용산까지 국제 업무지구와의 또 접근성까지도 굉장히 좋아지는 신분당선. 이로 인해서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주변의 주택의 가치들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구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자 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이제 강남구가 일원화가 되면서 강남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양재 IC부터 서초 IC, 반포 IC를 거쳐 이 한남 IC까지 교통을 7.6km입니다.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 이제 지상부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상업 편의시설들을 만들면서 더욱더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큰 프로젝트인 만큼 잠재적인 호재 자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이제 서초구 양재동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 개발 계획들 호재 얘기 들려주셨고요. 서초구 양재동, 자 시세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금액 구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정말 강남 4구의 집값들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착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뭐 역삼동이라든지 뭐 논현동이라든지 1.5룸의 가격들이 지금 4억 5천, 6천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제 가격들이 지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의 가격이 강남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정말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5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4억 7,500에서 4억 9,50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 지역의 양재동에 나오는 신축들은 다 5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분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한 6층 중에 3, 4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개동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세 안고를 투자하실 경우에는 예상 실투자 금액은 한 3천만 원 정도면은 서초구 내에서도 양재동의 투룸에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액 구조까지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이었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포예요. 망원동입니다. 아파트고요. 6호선 마포구정역과는 걸어서 한 5분 정도, 시세가 7억 1,500에서 7억 3,500 잡혀있네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북의 강남 역할을 하고 있는 마포로 왔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강북의 강남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마포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제 마포 하면은 집가 상승률이 뭐 1, 2, 3위에 형성될 정도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겠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올 지역은 이제 마포구 내에서도 망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나홀로 아파트를 좀 오랜만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약 도보 5, 6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가 되겠고요. 전용은 약 59에서 67제곱미터로 한 23, 4평의 아파트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 3개, 그 다음에 화장실 2개, 이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는 지금 7억 1,500만 원에서부터 7억 3,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억 2,500만 원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뭐 이 지역의 생활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뭐 1차적으로 상권이 또 잘 발달이 되어 있을 뿐더러 한강 가깝죠. 그리고 주변에 공원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숲세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구의 가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감으로써 지금 마포구의 입지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망원동 하면은 주변에 공원화라든지 상권화라든지 또 위쪽에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도 충분히 바라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앞으로 좀 집중 있게 잘 살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수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호재가 있어서 미래가 밝은 곳입니다. 마포하면 뭐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정도로 워낙에 또 이름값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저희가 지도 보면서 주변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선적으로 이제 도시가 발달을 할수록 이런 주변에 숲이라든지 공원이 있을수록 가치들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으로 살펴보시더라도요, 한강과 굉장히 또 인접해 있고요. 주변에 뭐 공원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포의 가치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아파트 자체는 지금 6호선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한 5, 6분 정도 걸리는 나홀로 아파트 신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망원동 하면은요, 뭐 아시다시피 망원시장이라든지 뭐 망리단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젊은 층들이 또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이제 두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은 이제 합정역 대표적인 마포의 상권이라든지 일자리들 수요 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위쪽으로 두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많은 방송국들과 업무 시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DMC역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성산동에 또 앞으로의 이제 재건축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대규모의 세대들의 이주 수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 이런 같은 가격의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은 눈에 뻔하다. 이주 수요 자체로 인해서 주변의 전세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변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신다면요. 망원동은 이제 대표적인 강북의 직주 근접지로 잘 알려져 있죠. 다리만 건너게 된다면 여의도라든지 마곡과의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고요. 앞으로 이제 대교가 생김으로써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가까운 뭐 상암이라든지 합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공덕, 용산까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또 주변으로 이렇게 많은 대학교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져 있는 마포구 망원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20억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기사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지금 20억을 넘어섰을 정도로 마포구의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살펴보시더라도요. 작년만 하더라도 10억을 조금 넘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에 좀 대비를 해서 좀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마포구 망원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망원동 위쪽으로 성산동에 성산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통과를 했고요. 앞으로 이 지역 3,700여 세대가 5,000여 세대로 탈바꿈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폭발적인 이주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주변에 임차 가격의 상승, 매매 가격의 상승까지 형성할 수 있는 대규모의 호재가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세권과 숲세권의 아파트가 분양시장을 선도한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도심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면서 주변에 공원이 있다든지 뭐 이런 숲들이 있다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크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쾌적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래 주거의 선택 요인이 바로 이제 공세권과 숲세권 아파트가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망원동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당일료 화력발전소가 이제 지하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포의 유해시설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지하로 내려가고요. 이제 지상부에는 뭐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등이 생기면서 앞으로 이제 유동인구, 젊은 층들의 유동인구들을 더욱더 끌어당길 만한 마포의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 호재라고 본다면요. 이제 월드컵 대교와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월드컵 대교와 이렇게 서부간선도로가 연계가 되면서 앞으로 는 이제 마포와 영등포 다리만 건너면 이제 영등포 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원종 홍대선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천 원종에서부터 상암을 거쳐 DMC역 그리고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 이제 원종 홍대선까지 이런 대규모의 교통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제 마포 지역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 얘기들, 개발 계획들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미래 가치가 훌륭하니까 또 관심 가져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금액적인 부분 투자 전략 한번 더 세워보도록 할까요? 네. 네, 뭐 망원동 하면은요, 뭐 인근의 홍대 입구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권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홍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의선 숲길이라든지, 뭐 망원동 인근의 뭐 망리단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많은 주택들을 개조를 해서 예쁜 카페나 맛집들이 굉장히 즐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상권도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이제 큰 마트가 좀 들어옵니다.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연내 착공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2025년이면은 운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근에 또 수많은 또 일자리들이 또 탄생이 되는데요.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쇼핑몰이라든지 상업 업무 시설들이 형성이 되면서 인근의 또 거주 환경들이 굉장히 또 크게 발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원동 아파트를 한번 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한 5, 6분 정도 걸리는 나홀로 신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아파트는 투룸도 있고요. 쓰리룸도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 매물은요. 이제 쓰리룸입니다. 한 23평에서 한 24평 정도 넉넉한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7억 1,500만 원에서부터 7억 3,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권 내에서도 9억 원 아래에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출적인 부분이라든지 접근하시기가 아무래도 좀 수월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전세 시세가 5억 9천에서부터 6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억 2,500만 원 정도면은 망원동의 신축 아파트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월세를 좀 희망한다 하신다면은 대출이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예상 대출금은 약 2억 8,600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을 활용을 해 보시고요. 보증금 약 1억 원에 월 150에서 16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상 실투자 금액 약 3억 2,900만 원에서부터 3억 3,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쓰리룸이다 보니까 주변에 또 학교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점들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주변에 학교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공세권과 습세권을 모두 다 갖춘 망원동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금액적인 구조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내가 갖고 있는 또 그 자금 규모에 맞게끔 현명하게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전세도 월세도 워낙에 강세인 두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투자 전략까지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세미나 정보 좀 일러드리고 제가 또 잠시 후에 매물 한번 더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변한다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되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고요.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자리니까요. 미리 예약하시고 좋은 투자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두 지역 다녀왔습니다. 통시지 혹시 준비될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 그리고 앞서서 서초구 양재동 다녀왔는데요. 네, 투룸 다세대 주택 전해드렸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이었어요. 녹지 좋고 그리고 직장인 수요 많은 곳에서 임대 놓기 수월한 투룸 다세대 만나봤고요. 이어서는 마포구 망원동이었죠. 강북의 강남이라고 일컬어지는 호재 많고 그리고 많은 임차 수요 품고 있는 직장인 수요 많은 마포에서 망원동 중심으로 지역 설명 함께 해봤습니다. 아파트 물건이었으니까 특별히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을 법한 매물 정보로 얘기를 풀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